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HLB를 좀 빠르게 보도록 할 건데, 일단 HLB가 거의 2% 가까이 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저가 자체가 거의 5%까지 좀 개파락이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왜 가격이 빠지고, 추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임상 데이터 값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HLB 관련해서 내용을 먼저 보시게 되시면, 일단 옵디보 여보이가 간암 1차 치료제가 FDA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내면서 리보세라니 칼날리주맙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개파락이 나와주는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경쟁사가 어느 정도 승인이 났다라는 것 자체가 리버세라니 칼렐리주맙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브리핑을 드린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자, 우선 하락의 이유는 아시다시피 옵디보 여보이의 간암신약 FDA 승인권으로 경쟁 신약의 출현이겠죠. 근데 이걸 역으로 까서 보자면, 옵디보 여보이도 해냈는데 OS 및 각종 데이터를 비교하면 리버시라닙에 대한 데이터 값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러면 차후 리보세라닙도 차후 FDA 승인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건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브리핑을 좀 남겨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메모장을 켜서 정리를 해보자면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결론적으로 일단 MOS 값이 있고 OS 값이 있고 현재 생존 기간에 대한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HLB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일단 OS 값입니다. OS 값.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일단 옵디보 여보이 같은 경우에는 이 OS 값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나와줬냐면, 일단 옵디보 여보이가 이전에는 22.7개월이었어요. 7개월이었는데 이거를 조금 좋게 만들어서 23.7개월로 늘려놨거든요. 늘려놨다? 근데 HLB 리보 칼렐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이었냐면 23.8개월입니다. 지금 당장 OS 값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대조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배 정도의 차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대조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옵디보 여보이는 2.8개월 정도가 나왔거든요. 2.8개월. 근데 HLB는 5개월이 나왔어요.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나오잖아요.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사망 생존 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생존 기간 데이터 값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실험을 하고 임상을 진행했을 때 옵디보 여보이 같은 경우는 0.95%에 대한 수치를 보였다. 이 말은 뭐야? 100명을 임상했을 때 1명 정도는 사망 위험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21% 정도 줄인 수치입니다. 줄인 수치예요. 근데 자, 우리의 HLB는 어떻죠? 우리 HLB 이제 세라닙, 칼렐리즈마.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지금 당장 HLB는 0.6 정도, 6 정도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요 부분으로 봤었을 때 이전보다 40% 이상을 줄인 수치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전부 다 임상 데이터 값을 전부 다 까놓고 나왔었을 때 제가 전부 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놓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데이터 값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게 리보세라닌 칼렐리주맙이야. 근데 지금 당장 FDA에 대해서 승인이 안 나와주고 있는 이유는 뭐야? 결론적으로 리보세라닌 칼렐리주맙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약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약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FDA 측에서 벌써 얘기가 나왔죠.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게 HLB나 항소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약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는 얘기가 나와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딱 봤었을 때 데이터 값이 높기 때문에 지나 데이터 값 자체가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후 리보세라닙도 FDA 승인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리고 차후 단간암이라든지 선낭암, 폐암, 대장암 등 암종 불문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기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HIV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여기 중앙값 24.7개월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대조군이 20.6개월 이렇게 지금 당장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조군 대비해가지고 자 23.7개월에서 20.6개월을 제외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8개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데이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FDA에 대해서 승인이 안 나와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PAL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딱 봤었을 때 이 유관 검사 절차 미비 지적에 업계 신뢰도 하락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유관 검사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유관 검사 자 보시게 되시면 FDA는 2차 지적사항 중 유관검사 미비는 주사제 생산과 품질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항서제약 품질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허술함이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특히나 유관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용을 보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항목. 그래서 지금 당장 요 부분은 충분하게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항서 쪽에서 충분하게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은 바로바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그나 유관 검사, 지금 당장 유관 검사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잡혔다라는 것 자체는 결론적으로 지금 얘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밖에 지금 보여지지가 않아요. 지금 유관 검사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와주는 게 지금은 항서 플러스 HLB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주사제의 문제, 주사제의 문제까지 지금 당장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육안으로 보인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주사제, 그죠? 주사제 또는 얘네들이 의약품 제조, 이 제조를 하거나 품질 관리에 있어 이 설비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솔직히 충분히 해소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항서 제약에 대한 부분까지 정말 너무나도 좀 답답한 흐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드린 게 항서 나쁜 놈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멘트를 치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 유관검사 미비 또한 주사제 품질 관리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오히려 더 큰 의구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유관검사 미비 또한 주사제 품질 관리에서 결국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부분인데, 일단 유관검사로 보이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좀 내용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다룬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항서제약 측에서 추가적으로 2차 CR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멸균 또는 살균에 대한 내용이라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건 메이저급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멸균, 살균이 나왔을까? 라는 의구심도 제기가 된다는 거예요. 의구심도 제기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아니기를 좀 바래 보고요. 추가적으로 얘네들에 대한 약물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일단 HIV 같은 경우에는 결국 2차 CR을 받은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결론적으로 개인 단타 물량 자체가 조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지금 당장 큰 폭으로 우리가 주가가 빠지거나 그러진 않고 있고 얘네들 자리를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노리고 있는 타점 자체는 일단 5만 원 이하입니다.
자, 5만 원 이하에서 좀 타점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대응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이러한 대응 전략이나 가격 전략 이러한 부분은 전부 다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을 좀 원하면 어느 정도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8-3753번 요 번호로 H 그냥 H 입장이라고 이제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자, 오늘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실시간 브리핑이나 전략 같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H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에 대한 내용을 더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일단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원래 이제 FDA를 한번 승인을 받았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파클릭 탁셀인가? 파클릭 탁셀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FDA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이상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추가적으로 제가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유관 검사에 대한 절차 미비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멸균과 그죠? 살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다. 심각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 멸균과 살균이 나와줬으면 이전에 결론적으로 FDA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가 진짜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얘네들이 자 내용을 볼게요. 헝루이 제약은 세계 최초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자, 올해만 제네릭 3종을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특히 10월 승인받은 알부믹 결합 파클리 탁셀 주사제의 경우 해당 품목에 관한 미국 첫 제네릭으로 전해졌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죠. 지금 올해만 제네릭 3종, 이 3종을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뭐야? 결론적으로 얘네들도 CMC에 대해서 전부 다 통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CMC에 대해서 전부 다 통과를 받았다라는 거야. 이게 2024년 10월 28일 거거든요. 10월 28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3월 결판. 1차 CR이 나와주고 이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나와준 건데, 내용이 나와준 이유가 뭘까?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야. 헝루이 제약의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FDA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정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당장 육안에 대한 문제로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솔직히 저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홍루이 제약 자체가 결론적으로 FDA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었던 기업인 만큼 이번에도 이제 승인을 시켜주면서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자, 그러한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이 옵디보 여보이에 대해서 간암 신약 승인이 났잖아요. 승인이 났는데 지금 당장 승인이 먼저 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 자체는 옵디보 여보이가 좀 더 빠르게 좀 장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죠. 근데 추후 HF에 대한 리버세라니까 칼렐리 주맙에 대한 승인을 받았을 때, 승인을 받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추후 점유율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역전할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MOS가 그죠? 이 OS 값과 생존 데이터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전부 다 좋을 수밖에 없어. 그죠? 전부 다 전체적으로 좋은 데이터 값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점유율이 옵디보 여부가 좀 더 빠르게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HLB가 압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사실이다. 사실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HLB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좀 손실폭을 회복을 시켜주면서 가격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합권까지 올라와 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수익입니다. 수익. 수익. 얘네들이 지금 2차 CR을 받았고, 다시 한번 이 CMC에 대한 일정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자, HL에 대한 가격, 이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결국 어떻게 된다? 상방으로 꽂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텔레그램 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야? 100원이라도 싸게, 500원이라도 싸게, 1000원이라도 싸게
매수를 하자라는 거예요. 응? 매수를 하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T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8-3753번으로 그냥 T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거나 H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전부 다 문자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H 입장 또는 T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HLB가 3차 FDA 도전에 대해서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결국 뭐다? 수익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결국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고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기 옆에 있는 번호 010-7668-3753번 요 번호로 T 또는 그냥 H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건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대선 이번 대선 관련해서도 정말 중요하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추려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꾸준하게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번에 이 대선에 대한 시장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좀 수익을 보고 여러분들의 계좌에 0 하나, 0 하나 더 붙을 수 있게 앞으로 인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대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엔 좀 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